중고차는 절대로 신차가 아닙니다. 수리를 하시면서 타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가오셔야지 수리를 할 게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하시면은.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3가지 정도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거 아닙니다.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고요. 중고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봐서는 꼭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리려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부대 비용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가격은 제가 언제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데 부대 비용이 뭔지 몰라서 계속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영상이 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찾아보시기가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우선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값이 있을 겁니다. 차값 제외하고 부대 비용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비가 있습니다. 이전비는 취등록세, 공채, 이전 대행비, 이런 전반적인 금액을 이전비라고 하는데요. 보통 중고차에서는 7%에서 8% 정도를 이전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8% 이상 받는 거는 너무 과하게 받는 거니까 꼭 8%, 7% 요 사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리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중고차에서는 매매상 수수료라고 해서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 매매 상사에 차량이 판매될 때 관리비용이라고 해갖고 돈을 받고 있어요. 명칭은 매매상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관리비용, 매도비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고 있고요. 보통 싼 데는 33만원에서 34만원 요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비 8%의 관리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전비가 다 끝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능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성능보증보험료는 성능을 보증하는 게 예전에는 매매상 성능장에서 보증을 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보증보험료 키로수마다 다르고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몇만 원 정도 나오는 거니까 20만 킬로 이상은 또 성능 보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킬로까지 성능 보증 보험료가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8% 받으면은 남는 잔액에서 그 성능 보증 보험료가 퉁쳐지기 때문에 그냥 8%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7%나 7.5%나 받으시는 분들은 성능 보증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출고할 때 가장 중요한 보험이 있죠. 보험을 들어야 차량을 출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한테 사시면은 당연히 수수료는 안 나가겠죠. 알선 수수료는 안 나가겠지만 만약에 차주가 아닌 알선 딜러를 통해서 사시면은 알선 딜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딜러와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너무 과하지 않게 지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중고차 구매 시 부대 비용이 뭐가 있냐,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연비 좋은 차를 추천해 달라고 하십니다. 연비 좋은 차량이라는 것은 당연히 유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유리한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휘발유가 가장 비싸고, 그리고 경유, 그 다음에 LPG죠. 연비 효율은 제가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리터당 몇 미터를 가느냐, 이게 연비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리터당으로 볼 때는 가격이 같을 때 연비 계산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다 다르죠. 그리고 들어가는 양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를 계산할 때 언제나 얼마를 넣고 몇 미터를 가느냐, 요것을 연비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연비를 측정하는데 중요하고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경유나 LPG가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휘발유 차량이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좋은 차를 아무리 구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급제동이나 급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연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 좋은 차를 고른다기보다는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유종을 선택하시는 것도 연비 좋은 차를 고르는 1순위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사고 없고 문제 없는 차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또 많이 하십니다. 보통 사고가 있고 없고는 성능기록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에서 단순 교체 빼고 뼈대나 골격에 문제가 생기면 사고차로 나오고요. 그 외에는 단순 교체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고요. 또 그 부분은 나중에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성능기록부에 사인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시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교체가 됐고 어느 부분이 판금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사시는 거와 모르시고 사시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없는 차,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연히 저는 차량을 출고할 때 문제가 없는 차를 해요. 언제나 그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희한하게 차량이라는 건 기계이기 때문에 소모성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진 미션을 제외한 어떤 부분도 다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리고 엔진 미션에 또 속해 있는 부품 중에서도 소모성 부품들이 꽤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엔진 미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소모성 부품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없는 차, 한마디로 수리할 곳이 없는 차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입차를 타서 한 번도 수리를 안 하고 그냥 가벼운 정비를 하면서 탔기 때문에 수입차를 다시 고르시는 분들도 꽤 있는가 하면요, 국산차를 고르시고선 타시다가 너무 수리비에 치여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고차는 절대로 신차가 아닙니다. 수리를 하시면서 타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가오셔야지, 당연히 나는 완벽하게 수리를 할 게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하시면은 실망감이 크실 수가 있습니다. 차에는 굉장히 많은 소모성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하나, 둘, 한 달에 한 번씩 고장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몰아서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기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출고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출고하고 나서 얼마 후에 소모성 부품들이 하나, 둘 생기면은 이래서 중고차를 못 산다, 신차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 수리를 하시면서 탄다는 개념으로 다가가시면은 이런 부분은 그냥 수리를 하시면서 타시면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중고차는 수리를 하면서 타야 되기 때문에 그 수리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바에는 신차 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중고차를 구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